자, 과학 질문 단한 단서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단한 단서. 자, 사람의 눈이 하나였다면이니까 가정이네요. 원래 하나였다면, 두 개지만 하나지만 하나였다면. 그래서 뭐야? 뭐 할 수 있을까? 지각할 수 있을까? 지각할 수 있을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죠? 있을까? 라고 해서 물었네. 그러면 이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지각한다고 그랬어요? 입체적으로 지각하는 거네. 입체적으로 지각. 그러면 이런 질문형 문제는요, 당연한 거지만 질문형 제시문이죠. 처음 출발할 때 화제를 제시했죠. 아예 질문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것은 해답을 찾으면 되겠죠? 해답을 찾아라 이렇게 해볼게요. 첫 번째로서 질문을 하면 그 해답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 제재겠죠? 그죠? 요게 바로 핵심 내용이네. 핵심 제재에 대한 핵심 내용일 테니까 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눈이 하나 있을 때 앞으로 무슨 얘기할 거냐면 입체적으로 지각하는 거에 대해 얘기할게. 이런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야. 그러면 입체 지각은 인식하여 파악한답니다. 입체 지각은 무엇을 인식하여 무엇으로 파악하겠죠. 그러니까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하고요. 그래서 뭐냐면 세계를 어떻게 파악해? 3차원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입체 지각이래요. 그럼 입체 지각에 대한 개념 보니까 이렇게 네모 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입체 지각이 뭐냐면 대상까지의 거리를 인식해서 3차원으로 파악하는 거. 입체 지각은 들어온다. 다음 다양한 단서를 얻어 이루어진다. 뭐 이런 거네. 그러면 입체 지각은 들어와. 어디로 들어오겠어? 어디로 들어오겠니까? 눈으로 들어와. 시각 정보로부터 그러면 자, 이것도 잘 나오는 패턴인데 A로부터 B 이렇게 나옵니다. 요 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면 요 A가 바로 뭐냐면 출발점 또는 일종의 기준점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 B가 도착점이라고 그랬죠? 도착점 또는 뭐냐면 결과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수능에서는 요 패턴이 좀 잘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문제로 장난을 칠 거냐면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거니까 순서죠. 그래서 순서를 나타낼 거야. 그래서 이 순서를 뒤집으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순서가 나오는 선후 관계는 이렇게 표시해줬죠. A로부터 B 이렇게 표시했잖아. 그래서 화살표 치는 건 선후 관계 주의하라는 얘기지. 그죠? 서울에서 대전을 갔어요. 그럼 어떻게 써? 대전에서 서울을 갔다. 이건 틀린 말이라고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으로 간 거니까.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각 정보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단서는 어디서 얻는 거야? 시각 정보를 통해서 단서를 얻는군요. 단서는 시각 정보입니다. 입체 지각을 하려면 단서 시각 정보로부터 얻는데요. 이걸 뭐라면 이것을 시각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것을 양한 단서와 단한 단서로 구분한답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면 한 1억 이 정도로 읽죠. 구성 요소면. 그런데 그 뒤에 봤더니 양한 단서는 이렇게 각각 설명하기 시작했지. 그러면 차이가 드러나게 읽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양한 단서와 차이가 드러나게 단한 단서로 나눠진대요.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그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지만 구성 요소의 각각의 기능이 나오면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게 수능에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한 단서는 뭐냐면요. 양한 단서의 정보를 찾아볼게요. 자, 양쪽 눈이 작용하여 얻어진답니다. 그런데 양쪽 눈이 작용하여 얻어진다 하면 될 걸 여기다 대고 뭐 있어? 이렇게 함께라는 말을 썼다라는 건 굳이 안 써도 되는 것을 쓴다라는 건 문제 속에서 뭔가를 활용했다라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양한 단서를 얻으려면 양쪽 눈이 함께 작용해야 돼. 그죠? 그 요능은 뭐겠어? 이게 일종의 반드시겠죠. 또는 꼭 이런 말이지. 양쪽 눈이 있다고 해서 양한 단서가 아니야. 함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야만 되나 보죠. 그 다음에 보내온다. 다음 시차가 그다음 보내온다. 뭐 어디에? 양쪽 눈에서에서 보내오는 시차가 있답니다. 시차라는 거 밑에 거기 나와 있죠, 시차. 그래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다면
만약에 뭐 이런 사물을 본다면, 시차는 이쪽 눈에서는 여기까지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쪽 눈은, 눈 좀 찢어요. 이쪽 눈이 여기 너무 찢어졌어요. 이쪽 눈은 어디서? 여기밖에 못 보잖아. 그러니까 양쪽 눈에서 보는 것이 달라지죠. 그죠? 이쪽 눈은 여기도 볼 수 있지만, 이쪽 눈은 볼 수 없고요. 하지만 이쪽 눈은 여기밖에 못 보죠. 이거 비슷하네. 어쨌든 간에. 다음, 유사한 상이 대표적이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유사한 상이죠? 요거를 같이 보고 있지만 좀 보는 방향이 좀 다르죠. 단한단서는, 단한단서 나왔으니까 요거 요렇게 읽고, 단한단서. 그러면 아까 양한단서 쳤던 것과 대응하는 지점들을 찾아야 되겠죠. 양한단서는 양쪽 눈이 보내주고요. 함께 작용하고요. 시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단한단서는 양쪽 눈 요거와 대응하는 거죠. 한쪽 눈으로 얻을 수 있대요. 그러면 어디와 어디가 대응하는 거야? 지금 얘와 얘가 서로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대응하고 있죠. 사람은요, 단한단서만으로도,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또 나왔네. 그러면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되겠죠. 추론에 의하여 세계를 3차원으로 인식한답니다. 3차원으로 인식한답니다. 어떻게? 추론에 의하여.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네.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경험을 통해서 뭐 한다?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먼저 있어야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지. 그죠? 선후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겠어? 일종의 전제이기도 하죠. 그죠? 선후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전제 상황이기도 하네. 망막에 맺히는 상은 2차원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한답니다. 상들 사이의 깊이의 차이를 인식하게 해주는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A를 통해 B도 역시 마찬가지야. A가 있어야지 B가 생기는 거죠. A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 B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이놈도 선호하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얘를 해야만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실마리를 통해서, 다양한 실마리를 통해서, 그죠? 입체 지각이 이루어진답니다. 입체 지각이 이루어지더라. 다음 두 번째 단락도 출발! 자, 두 번째 단락 됐나? 자, 어디? 동일한 물체, 똑같은 물체입니다. 크기가 다르게 시야에 들어온다면, 똑같은 물체인데 크기가 다르대요. 똑같은 물체라고 해서. 우리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가까이 있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다고 인식한대요. 어디? 더 큰 시각을 가진 쪽이 이겠네요. 그럼 시각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동일한 물체인데 자 여기에 사람 여기에 있다고 칠게요. 자 동일한 물체입니다. 이만한 물체인데 시각은 그 각도라고 그랬죠. 여기서 본 각도니까 요 정도의 각도겠죠. 근데 동일한 물체인데 가까이 왔다 볼게요. 한 이 정도 왔다고 쳐볼까? 이 동일한 물체. 이 정도에. 동일하냐? 동일해 보이냐? 자, 이러면 각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각도가 이렇게죠. 이 각도가 더 커지죠. 이렇게 시각이 커진 걸 더 가까이 있다고 인식하는 거네요. 됐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각이 크면 어디다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뭐 이렇게 물체적 상대적 크기는 이게 물체의 상대적 크기죠. 왜 상대적 크기냐면 동일한 물체고요. 시각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니까. 그죠? 요거니까 상대적 크기겠죠? 이게 대표적인 단한단서다. 그럼 단한단서는 바로 대표적인 건 상대적 크기가 바로 대표적인 단한단서래요. 또 다른 단한단서니까 단한단서를 추가하겠네. 그러면 좀 나열하려나 봐. 이게 지금 뭐냐면 상대적 크기입니다. 단한단서 중에 상대적 크기를 표현한 게 이거고 그게 뭐냐면 자간도 앞에 있으니까 핵심 포인트죠. 직선 원근이 있대요. 자, 직선 원근 이게 뭐냐면 우리는 앞으로 뻗은 길이나 레일이 만들어내는 평행선의 폭이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했으니까 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쪽이 넓은 쪽보다 멀리 있다. 그러면 어디가? 좁은 쪽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일종의 직선 원근인가 봐. 직선 원근. 레일을 따지면 레일이 이렇게 생겼나 보죠. 그죠? 레일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바로 좁은 쪽이죠. 여기가 좁은 쪽이고 여기가 레일이 넓은 쪽인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뭐야? 좁은 쪽이 멀리. 얘가 멀리 있고 얘가 가까이 있다고 인식하는 걸 직선 원근이라고 하네. 또 하나의 단한사는 또 추가. 이번엔 결기울기래요. 결기울기. 그럼 결기울기는 또 뭐냐?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 분포하는데 집단적으로 분포한대요. 그래서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다. 같은 대상이 똑같은 대상들이 있나 봐. 그죠? 근데 시야에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의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이뤄집니다. 근데 아까는 얘를 안 들어주는데 여긴 얘를 들어줬네. 그럼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똑같이 설명을 하는데 직선 원근은 특별한 레일이 뭐야? 얘를 안 들어준다. 얘는 얘를 들어까지 설명해 주는 걸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가 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있어 지금. 들판에 만발한 꽃을 본다면 만발한 꽃이라니까 뭐야? 만발하다는 건 뭐냐면 집단적으로 분포할 때 이 말이죠. 요게 만발이죠. 그죠? 앞쪽의 꽃은 크고 뒤로 가면서 꽃이 작아진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냐면 쉽게 원근감을 일으킨답니다. 이러한 시각적 단서가 원근감 일으킨대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결기울기를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같은 대상이 집단적으로 만발한다 그러죠. 그럼 꽃을 그려보자.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좀 다 똑같은 꽃이라고 해볼게요. 그죠? 이렇게 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어떻게 써? 꽃이 똑같은 꽃이지만 뒤로 갈수록 작아지나 봐. 이렇게. 그죠? 이게 내 눈에 한 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 번에. 됐죠? 요게 바로 결기울기인가 봐. 다음 세 번째 단락 출발.
자, 세 번째 단락은 좀 짧아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떤 경우에는 운동으로부터입니다. 다시 운동으로부터 이거네요.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써요? 딱 잽싸게 2번 단락과 3번 단락이 살짝 달라졌죠. 얘는 운동으로부터니까 여기가 운동으로부터 단한단서를 얻는 거고, 2는 어떻게 써요? 운동하지 않지요. 그죠? 얘는 어디 써요? 상대적 크기에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직선원근도 나는 가만히 있죠. 그 다음에 결기울기도 나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네. 그죠? 그럼 얘는 운동으로부터 단한단서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시차인가 봐. 운동시차는 관찰자가 운동할 때입니다. 이게 큰 차이군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이 운동시차 얘는 관찰자가 움직여. 이게 움직여. 하지만 얘는 관찰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였지. 그죠? 차이를 찾았네. 관찰자는 운동하고 정지한 물체들. 물체가 이번엔 정지했어요. 그 다음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물체들의 상대적 거리에 대한, 뭐뭐에 대한은 그냥 의라고 그랬죠? 상대적 거리의 실마리를, 그죠? 상대적 거리의 실마리를 제공한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상대적 거리감을 알 수 있대요. 사실은 내가 원래 여기 있으면 물체가 움직이면 내가 상대적 거리를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같은 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체가 움직이니까 상대적 거리를 알잖아. 요번에는 어떤 거냐면 물체는 정지해 있고 대신 내가 움직이면 상대적 거리를 알 수 있죠. 그죠? 요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시 얘까지 들어주네. 그러면 또 정리해 볼게요. 여기에 이제 운동시차가 있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세 개와 얘가 달라진 건 얘가 뭐야? 관찰자가 움직여요. 움직이고 얘는 어땠어? 얘는 관찰자가 움직이지 않는 특징을 가졌네. 그죠? 굳이 찾자면 자, 기차를 타고 창밖을 본다면 기차 타고 창밖 봤어요.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있어서 뚝 해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나무는 빨리 지나가고, 요 나무가 있는데 요 나무는 빨리 지나간대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나가고 어디서? 가까이 멀리 있는, 그럼 차이를 했네. 가까이 빨리 멀리 있는 산은 어떻게 써? 거의 정지. 이렇게 됐네요. 그럼 운동시차를 하면 자, 일단 관찰자가 움직여야지. 얘가 움직이죠. 기차가 움직였죠. 이놈이 관찰자겠죠. 일종의 관찰자가 이쪽으로 움직였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까이 있는 나무는 얘가 어떻게 써? 빨리 지나가는 거래.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산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까이 있으면 빨리, 그러면 멀리 있는 놈은 어떻다? 거의 정지해 있대요. 이렇게 돼 있대요. 됐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단락 읽고 문제 2개 도전. 그 중에 많이 틀린 건 당연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풀어야지, 안 풀어. 자, 어디 한번 해볼게요. 네 번째 단락. 동물들도 했네. 동물들도 단한단서를 활용하여 입체 제거를 한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은 요게 두 번째 단락, 이게 세 번째 단락이잖아. 요건 사람이었군요.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단락은 동물이고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모두 단한단서 얘기입니다. 그죠? 자, 특히 뭐 중요한 게 있나 봐. 머리에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은 좌우 측면에 눈이 있는 동물들은 이렇게 달린 거, 여기 달린 거, 여기. 양쪽 눈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거의 없어. 양한 단서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양한 단서는 두 눈이 들어오는 걸 함께 이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얘는 여기만 볼 수 있고 얘는 여기만 보니까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양한 단서를 쓸 수가 없어요. 눈은 두 개지만 양한 단서를 못 써요. 이런 경우에 단한 단서는 입체 지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새는 단한 단서로 입체 지각을 하나 봐. 가령, 어머, 이거 시험에 나왔나 보다. 그래서 얘까지 들어줬네? 어떤 새들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정지된 물체가, 그러면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니까 지금 뭐야? 관찰자가 움직였죠? 그럼 뭐와 같은 거야? 관찰자가 움직인 건 운동시차와 관계된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뭐야? 요거에서는 관찰자가 움직였어요. 관찰자가 움직였어요. 움직여 보이는 정도에 따라 보이는 정도 때문에 물체까지의 거리를 파악한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봤어. 요렇게 눈을 봤는데 지금 저기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 봤더니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봐서 보였는데 이렇게 봤더니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움직인 거죠. 어디는 가버렸죠. 뭐 이렇게 파악하나 봐요.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보자. 요 수능 문제는 짧게 두 문제가 나왔지만 두 번째 문제가 무척 어려웠고 첫 번째 문제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두 눈을 가진 동물 중 단한 단서로만 입체 지각하는 동물 있죠. 이렇게 옆으로 있는 새. 그죠? 이건 지금 새 얘기 나왔었죠? 오케이. 사람이 원래 눈이 하나였더라도 경험을 통해서 입체로 지각한다고 그랬죠. 그죠? 경험을 통해 추론한다고 그랬죠. 오케이. 사람의 경우 양쪽 눈에 맺히는 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라고 했어, 이건? 뭐, 시차가 있다라고 했나? 뭐,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그 다음, 시차가 있다고 그랬나? 뭐가 있다고 그랬지? 그렇죠. 시차. 그 다음, 직선 원근을 이용해 입체제가 하려면, 이거 봐라. 직선 원근은 지금 봐서 어딨어? 단한 단서의 얘들이죠? 근데 얘는 뭐 있어? 두 눈에서 보내오는 상을 조합하는 건, 이건 뭐야? 양한 단서 이야기지? 얘는 단한 단서잖아. 얘는 단한 단서인데 갑자기 양한 단서 얘기가 나왔네? 그럼 연결이 안 되죠. 새가 단한 단서를 얻으려고 머리를 움직이는 건 관찰자가 움직였으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야? 아까 기차가 움직이는 요거였죠? 운동시차였죠? 달리는 기차에서 창밖을 본다? 요게 뭐야? 운동시차와 같은 거겠죠? 자, 요 놈입니다. 자, 여기서 윗글을 바탕으로 나왔으면 이건 무조건 뭐야? 짝짓기 문제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던 하나, 둘, 셋, 넷에서 얼른 짝을 지어야 합니다. 그죠? 짝짓기 문제니까. 자, 다람쥐가 잠자는 여우를 발견하자 여우를 보면서 자신과 여우를 연결한 선에 직각방향을 누르겠대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다람쥐가 있고요. 여기에 여우가 있대요. 여우가. 그런데 잠자는 여우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죠. 그죠?
자신과 여우를 연결하는 선에 직각방향으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던 둘 중 하나죠. 직각방향 얘기야. 그러면 지금 누가 움직였어? 다람쥐가 움직였죠? 그럼 얘는 뭐겠어? 운동시차군요. 아, 그러니까 뭐야? 이 가는 바로 뭐야? 운동시차죠? 이게 운동시차였구나. 얼른 짝지어야겠네. 그 다음 축구공이 빠르게 작아지는 동영상을 보여줄 때 가만히 있던 멍멍이가 축구공이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자 놀라 도망갔답니다. 자, 이건 뭐야? 축구공 하나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작게 보이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상대적 크기입니다. 근데 뭐에 속으면 안 돼? 이거 결기울기라고 하면 안 되죠. 결기울기는 같은 대상이 한꺼번에 보여야 되죠. 그러면 이게 결기울기가 되려면 공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 크기지 결기울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쓰면 안 된다. 자, 가에서 다람쥐가 한 행동이 입체 지각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다람쥐는 운동시차 맞죠? 관찰자가 움직였으니까 운동시차죠. 정답 바로 1번이었죠. 가에서 다람쥐가 머리의 좌우 측면에 있는 동물이었다면 만약에 다람쥐가 이렇게 달렸어. 이렇게. 그러면 이것들은 다 뭐겠어요? 이렇게 있으면 양한 단서를 활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이건 단한 단서를 얻으려는 행동이겠지. 그죠? 그러면 양한 단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단한 단서를 얻기 위한 행동이겠지. 가에서 다람쥐로부터 여우가 멀리 있으면 빠르게가 아니라 운동시차니까 멀리 있으면 거의 정지한 것처럼 느껴져야겠죠? 그러니까 빠르게가 아니라 느리게죠. 나는 결기울기가 아니라 상대적 크기라고 했죠. 얘는 이미 틀렸어. 상대적 크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후딱 속아버리는 거야. 나에서 강아지가 한쪽 눈을 가렸다면 강아지가 놀라. 나는 한쪽 눈을 가려도 나는 상대적 크기였죠. 요거죠. 한쪽 눈을 가려도 공이 날아오고 오는 건 하나 보일 수 있잖아. 상대적 크기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이지 않겠군이 아니라 보이죠. 그런 행동을 보이겠죠. 자, 그러면 요놈을 딱 해결했다. 짧지만 두 번째 문제가 어려웠네.